예, 오늘은 분재형 소나무 수영 잡는 법을 공유하겠습니다. 예,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잡는 게 좋습니다. 5년 6년 지나면은 나무에 무리가 가고 철사를 감고 하면은 철사를 감아서 휘고 하면 잘못하면 철사가 나무에 파이거든요. 제때 못 풀릴 때. 저는 그 전에 철사 감았는데 처음에는 옛날엔 감았어요. 근데 지금은 철사 안 써요. 철사는 다른 데 쓰거든요. 철사 감는 거는 이제 안 씁니다. 안 좋더라고요. 제가 간단하게 하는 법을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요 나무 가지가 지금 제가 옆에 있는 가지를 하나 잘라서 땅에다 꽂은 거거든요. 보여드리려고. 뭐 이거 뭐 2년생이나 뭐 3년생 나무가 보통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. 자, 이거 처음에 곡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. 자, 나무가 모델이 처음에 일자 스탠다드 일자로 키울지 아니면 모양목으로 올라가면서 키울지 아니면 분재형으로 짧게 키울지 이걸 미리 정해야 돼요. 나무를 그냥 뭐 일률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 나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까를 미리 계획을 잡고 나무를 키워야 돼요. 그냥 막 키우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수영이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. 한번 수영 잘못 잡으면 그걸 다시 되돌려서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. 제가 그 옛날에 잘못해 가지고 많이 망가진 나무가 많았거든요. 나중에 많이 후회해요.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하려면은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수영 어떤 모양으로 잡겠다 하는 거를 구상을 하고 그 목표대로 하면 됩니다. 자, 이 나무는 어떤 모양으로 잡냐. 제가 10년, 20년, 30년 후의 나무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나무인데요. 이게 좀 잎이 많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, 일단 하부부터 볼까요? 밑에. 예. 자, 이렇게 돼서, 자, 이렇게 고기 한번 먹었죠. 여기서 밑에서 한번 먹고, 여기서 두 번째 먹고, 세 번째 먹었죠. 그 다음에 한 바퀴씩 돌아 올라가서 크게 먹었습니다. 크게 먹고 올라갔죠. 그 다음에 위에서 먹었어요. 자,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. 요거 한번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일단 부질러 모양 목대가 보여야 되니까. 자, 이 모양입니다. 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. 이게 잎이 많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, 자, 이 정도입니다. 자, 이 정도. 자, 됐죠? 이런 모양이고, 자, 위에서 봤을 때, 자, 이 모양입니다. 자, 이 정도가 앞이 되는데, 이 모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, 2년 3년생 된 나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나무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, 뭐 풀 같은 거, 시골 같은 데 가면 풀 같은 게 있겠죠. 뭐 시내 같은 데서는 풀 말고 다른 물체로 사용해도 됩니다. 뭐 그릇 같은 것도 써도 되고, 뭐 무거운 가지 나무까지 좀 굵은 거, 나무까지 좀 굵은 거 막 이런 거 무게에 맞춰서 놓으면 됩니다. 나무까지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그냥 얹어 놓으면 돼요. 나무에 끝난 거예요. 이렇게 되면 그냥 1년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이대로 그냥 내두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풀 같은 것도 이렇게 얹어 놔도 돼요. 이렇게 무게에 맞춰서. 이 무게 누르면 지가 이제 나무가 여기가 이제 휘어지겠죠. 그 대신 이제 이 위에 풀이 떨어져도 다시 이렇게 또 올려줘야 돼요. 만일에 떨어지면. 근데
좀 안 떨어지게 잘 놔두면 되겠죠. 뭐 집게 같은 걸 찝는다든가. 자, 이렇게 하면 철사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고기 들어갔죠. 자, 여기도 한번 들어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자, 두 번째 곡은 여기 곡하고 여기 곡이죠. 이때는 옆에 말뚝 같은 걸 하나 박아 가지고 이런 말뚝 하나 박아서 말뚝에 의지해서 여기에 철사 끝을 살짝만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줍니다. 휘어줘서 이쪽 부분 나무에 걸쳐줘요. 나무에 걸쳐줘 가지고 당겨줍니다. 뭐 고추대 같은 거 해도 되고, 간단하게 고추대 싸잖아요. 그런 걸로 해도 되고, 이렇게 해서 철사를 당겨주는 거예요. 그리고 파이프에 걸어주면 됩니다. 이제 그 파이프 위치가 좀 옆으로도 뭐 90도 방향이든 180도 방향 바뀔 수가 있어요. 나무 모양에 따라 파이프를 바꿔 꽂아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곡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철사를 걸어서 당겨주면 되고, 이 곡도 세 번째 곡도 마찬가지입니다. 철사를 걸어서 말뚝에다가 걸어주면 돼요. 자, 이 위에 왔을 때 큰 곡이 들어갔죠. 여기서, 자, 여기서 일자로 간 거를 제가 이쪽으로 또 당긴 거예요.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. 자주 1년에 한 번, 뭐 2년에 한 번씩만 당기면 되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철사로다 또 한 번 이렇게 뭐 꽉 묶을 것도 없어요. 그냥 살짝 90도 이상만, 한 180도 정도만 철사만 한 바퀴 감아주면 돼요. 그럼 끝난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영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근장 부분 나무 굵게 굵히는 법이요. 처음에 어렸을 때 나무가 이렇게 순이 나오겠죠. 그럼 이 순을 자르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. 풀이나 돌 같은 거로 놀러놓고 휘어졌을 때까지 놀러놓고 놔두고, 이 잔가지들은 그냥 놔둡니다. 이런 잔가지들은 처음에 자랄 때, 지금 말고 처음에, 자, 처음에 자란 거는 놔뒀다가 나무가 한 2cm 정도 자랐을 때, 2cm 정도, 3cm 넘어가면 나무 흉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어렸을 때 한 1cm에서 2cm 자랐을 때 잘라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자를 때 나무를 다 자르지 말고 1년에 한 마디씩, 한 마디에서 두 마디씩 1년에 나무를 잘라줍니다. 근데 나무를 자를 때 주의할 게, 자, 제가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한 번에 동시에 잘랐어요. 두 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자르면 이 중간이 숲이가 없어지죠. 이게 타버립니다. 물관이 끊어져서. 이게 두 개 한 번에 자르면 안 되고, 하나 자른 다음에 2년이나 3년 있다 또 잘라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 한 20mm 정도 되는데, 요거를 이제 만약에 잘랐다 그러면 2년 있다가 요 옆에까지 잘라야 됩니다. 2, 3년 있다가. 요거는 자르면 안 돼요. 놔뒀다가 나중에 쓰는 거예요.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 잘라도 됩니다. 큰 가지, 굵은 가지. 자,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. 굵은 가지만 자르고 잔가지 그냥 놔두세요. 가만 놔두세요. 그리고 여기도 잘랐죠. 여기 이렇게 굵은 가지 자르면 흉터가 생깁니다. 흉터가 생겨서 상처가 아물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이게 몇 년씩 걸려요. 이렇게 큰 상처는. 자, 여기도 여기 잘랐죠. 이 가지는 안 잘랐습니다. 한 번에 다 자르면 안 좋아요. 그냥 1년에 한 마디씩, 한 마디에서 두 마디씩 2칸 정도씩만 잘라주면 좋아요. 원래. 자, 이제 올해는 올 가을에, 내년 봄이나 이쪽 가지 또 자릅니다. 이거 가을에 자른 거예요. 작년 가을에. 아직 1년 안 됐습니다. 자, 이것도 장가지 그냥 놔두고, 장가지 그냥 놔두세요. 자르지 마세요. 놔두시고, 요게 한 1.5cm, 2cm 됐을 때 이 가지를 잘라 버리세요. 장가지 놔두세요.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. 굵은 가지 자르고 장가지는 놔두고, 나중에
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가지를 받아야 돼요. 이건 자르면 안 돼요.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지를 받고 싶다 하는 가지는 자르면 안 돼요. 살려줘야 돼요. 이건 중요한 가지거든요. 이 각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나무가 있는 게 좀 안정적이에요. 밑에 하단부에서는 없는 게 좋고 깨끗하고 위에 올라가면 놔둬야 돼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가지를 놔뒀죠. 그럼 여기서 순을 한번 받아주세요. 자, 밑으로 쳐진 하얀 가지, 밑에 가지입니다. 이거 밑에 가지 자르고, 자, 위에 가지, 전 밑에 가지 위에 가지 기본적으로 그냥 다 잘라버려요. 자르고, 이 가지를 살린다고 그랬죠. 이 가지. 자, 이 가지 순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, 이 가지가 나중에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,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. 이 가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. 이 가지의 나중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겁니다.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자, 어린 가지 놔뒀습니다. 여기도 어린 가지 놔뒀어요. 이거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. 나무 옆에 붙은 가지들은, 작은 가지는 항상 남겨둬야 돼요. 몇 개씩 남겨둬야 돼요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자, 그 상태에서 자, 요거 놔두고 일단 2개, 3개 놔두세요. 여유분으로. 그런 다음에 여기 길게 나간 부분을 솔잎파리 2-3개만 남겨두고 잘라버립니다. 길게 나간 가지 있죠? 이 부분 잘라요. 이파리 한 3개 정도만 남겨놓고 그냥 자르세요. 네, 자르면 돼요. 자, 자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. 순이 또. 그때 여기 가지 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 가지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. 그럴 때는 이 가지를 한 번을 더 짧게 잘라줘 버려요. 위까지를. 그래서 나중에는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가 없는데, 이 솔잎을 서너 개 남겨놨을 때, 이 부분에 솔잎을 서너 개 남겨놨을 때, 여기서 순이 나오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가지를 쓸 수도 있고, 이 밑에 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. 두 개 중에 하나. 선택이 넓어지는 거예요. 다 잘라버리면 안 돼요, 바짝.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. 자, 밑에서 올라와서 쭉 가다가 한번 꺾여서 여기서 가지를 한번 받았죠. 자, 이 가지 여기 잘랐죠. 아까 제가 잘랐죠. 위로 올라온 거 자르고 밑으로 내려간 거 자르고 옆에 장가지 살려두고 가다가 여기서 장가지가 많죠. 장가지 놔두고 여기에서는 이때 굵은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. 이 가지, 이 굵은 가지. 이걸 올해 잘라도 되고 내년에 잘라도 되는데 올해 자르는 게 더 좋겠어요. 그럼 여길 자르지 말고 한 칸 더 밑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잘라도 됩니다. 너무 뭉뚱해지니까. 그리고 바깥에 한 번 더 잘라주고. 자,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래, 홍두깨 방망이처럼 여기는 굵고 이 주간 주위에 옆에는 굵고 나가면서 점점 가늘어지겠죠. 나무가 보세요. 예, 가늘어지죠. 굵었다 여기서 가늘어지죠. 자, 그럼 제일 나중에 여기서 중요한데, 제일 나중에 필요한 가지가 어떤 거냐, 이 가지예요. 이 가지를 살려야 됩니다. 나중에 이 가지도 자를 거예요. 잘못하면.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가 미리 잘라놨어야 되는데 이 가지 순을 여기서 못 받았어요. 이게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이 가지가 제거될 가능성이 많아요. 작년에 이 부분에서 잘랐으면은 이 가지를 필요가 없겠죠. 이 부분에서 작년에 순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 가지는 마디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. 지금도 필요 없어요. 잘라도 됩니다. 자를 때는 잎이
한 두어 개라도 꼭 남겨놓고 자르세요. 혹시라도 모르니까. 이런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중요한 부분에서는 가지를 막 자르면 안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 가지를 받고 이 가지도 쓸 수 있고, 예, 지금 여기 선택의 폭이 두 가지예요. 두 개예요. 요거 하나, 요거 하나, 요거 쓸 수 있습니다. 마디가 짧아서. 그리고 나머지는 또 순을 또 받아야 돼요. 자, 이런 안쪽으로 향한 가지는 나중에 희생지 1.5cm에서 2cm 됐을 때 잘라줍니다. 그래야지 이 목대가 굵어져요. 목대가. 지금 막 자르면 안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가지를 받고 또 전체적인 또 수영을 봐야 돼요. 이 나무가 내가 어디 높이까지 키울까, 얼마 모양으로 어디 높이까지 키울까, 이걸 미리 정해야 돼요, 머릿속에.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냥 나무 막 자르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걸 정해놓고 해야 돼요.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. 이 나무를 자를 때 저도 한 4, 5년 동안 옛날에 막 나무 자르고 할 때도 잘못 자르고 막 그랬었어요. 그리고 생각을 막 1시간씩 또 생각하고 막 했는데 잘 안 돼요, 이게 생각보다. 근데 좀 많이 하면은 그냥 술술술 다 돼요. 누구나 다 돼요.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냥 많이 생각하면 다 돼요. 근데 좀 가지 자르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순을 뭐 이파리를 뭐 서너 개 남겨놓거나 잔순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세요. 가지 옆에. 다 자르면 나무 모양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, 나중에.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잔 가지는 항상 내두고. 자, 이제 나무 전체 수영 한번 볼게요. 제가 여기서 더 키울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밑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저게 한 60전 정도까지 여기까지 꺾였죠. 그리고 쭉 올라와서 70전 올라와서 여기서 꺾였어요. 그리고 여기서 70전 또 올라왔어요. 여기가 끝이에요. 그럼 여기서 수간부를 만들어 줘야 돼.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를 가운데 세력질 자르고 약간 틀어서 여기서 한번 꺾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수간부가 되겠죠.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세력질 자릅니다. 가운데 세력질. 자, 세력질 잘랐죠. 그리고 가지는 이 위로 솟은 것도 쓸 수도 있고 바로 밑에 또 가지가 있어요. 그 가지를 많이 남겨두면은 나중에 써먹기가 좋아요. 이거는 이 위에 잘라도 이쁘고요, 이 밑에 거 살려도 돼요. 그리고 이런 가지는 지금 자를 필요 없어요. 나중에 잘라도 됩니다. 한 15mm 정도, 1.5cm, 2cm 굵기가 됐을 때 자르세요. 그냥 놔두세요. 굵혀 놓으면은 이 나무가 밑에가 엄청 금방 굵어져요.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또 영상 올릴게요.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니까. 이상 마치겠습니다.